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관학교 대비 영어. 오늘은 그 2019학년도 기출 그 어법 마지막 21번 그리고 2018학년도에 있는 어법도 10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1번이에요. 19학년도 마지막 보시죠. 자, 일단 박스 안에 어떤 어법들을 물었는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A번에 efficient, efficiently 형용사 부사 관계를 물었어요. 여러분, 형용사 부사 문제는 바로 앞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그 단어나 어구 정도 봐가지고는 정답 찾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형용사 부사 문제가 나오면 문장 구조 전체를 봐서 이 형용사나 부사의 필요성을 다 따져야 된다.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B번은 worked와 that worked 이렇게 밑줄이 쳐 있네. 여러분, worked는요 당연히 그냥 동사겠죠. that worked는 대시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관계사절이에요. 관계대명사절이겠네요. 그러면 이건 이 문장 구조 전체를 봤을 때 동사가 필요한 상황이면 worked가 답이겠고, 동사가 이미 있는 상태면 동사가 또 올 수 없으니까 관계사절이 하나 와야겠죠. 이것도 역시 전체 구조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C번은 harvested이냐 아니면 to harvest냐 이렇게 물었는데 ed가 있으니까 pp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동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얘는 투부정사니까 준동사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 유무, 동사가 여기서 지금 필요 여부, 요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얘가 답이겠지만 이미 동사, 주어 동사가 다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상황이면 투부정사가 되겠죠. 어렵지는 않은 어떤 어법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점도 3점이 아니라 2점이에요. 맞죠?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자주 나오는 단어죠. hunter-gatherers. 우리가 흔히 사냥하고 뭔가 채집하고 하는 그 우리 인류의 예전 모습, 아니 여전히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 hunter-gatherers 우리 수렵 채집인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인류 역사상 보면 이렇게 정착하고 산 게 불과 얼마 안 된다고 그러죠. 인류 전체 역사로 놓고 보면. 그러면 그 이전 단계에는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하고 살았다고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배우죠. 요 얘기네. 비록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완전 유목민의 삶을 산 거는 아니지만 이 말이에요. 그래, 수렵 채집인들이 여기 보면 완전히 nomadic lives, 완전한 어떤 유목민의 삶이 아니라, rather than이 아니라 적어도 절반 정도이기는 하지만 나름 정착된 삶을 살긴 살았대요. 예를 들면 일시적인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머무는 곳, 아니면 계절적으로 일정하게 머무는 곳을 몇 개를 놓고 그걸 이동하면서 여름에는 좀 더우니까 이쪽 지역에서 좀 살고, 겨울에는 별로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조금 어디론가 좀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반이 한 절반 정도이긴 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절반 정도 정착 생활을 하긴 했대요. 근데 이거 갖고 돼요? 우리가 완전히 정착하게 돼요? 나중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죠. 근데 비록 예전에도 어설프게나마 절반 정도 정착 생활을 하긴 했지만 어떤 계기로 완전 정착이 되냐면 요거예요. The ability to store cereal grains. 자기들이 채집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잘 얻었으면 그 얻어놓은 grains, 즉 곡물들을 뭐 해야지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저장. 여기 보니까 저장하는 능력, 이 저장 능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 장소에서 계속 머물게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어떤 환경을 계속 한 곳에만 살도록 이렇게 조장하고 독려했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인류가 수렵 채집인들이 일시적이나마 정착 생활을 했지만 완전한 정착 생활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채집한 어떤 그 곡물을 잘 저장하고 오랫동안 잘 저장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완전히
정착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흐름은 대략 잡으셨죠? 그럼 여기서 그 다음 문장에 우리 그 어법이 있는데 An experiment carried out in the 1960s 1960년대에 이행된 한 실험이에요. 한 실험에서 뭘 보여주냐? 도대체 왜 이렇게 완전 정착이 됐는지 이거를 한번 이 사람이 설명을 해준대요. 이 실험이 그 실험 내용을 보니까 an archaeologist 한 고고학자가 used a flint bladed sickle. sickle 여기 나와 있죠. 낫이에요. 그러니까 돌낫인가 봐요. 돌을 갈아서 만든 낫. 이걸 사용했대요. 그 당시에는 헌터 게더러즈의 어떤 삶일 때는 제대로 된 그 도구라고 하는 게 돌로 만들어진 어떤 낫 정도였나 봐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했대요. 근데 왜 사용을 하게 된 거냐? 자, 이 사람이 사용을 합니다. 이 낫을요. 이유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러분, to see가 뭐뭇을 알아보기 위해서니까 see의 목적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면 see 뒤에 따라 나온 how절은 명사절,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겠네요. 이 구조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고고학자 한 명이 낫을 사용했다. 뭐 하려고? 알아보기 위해서. 뭘 알아보기 위해서냐? 제가 여러분 이 see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뒤에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져야 되고 즉 how부터 시작되는 절이 명사절이다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명사절 중에 how절이 나왔어요. 근데 뒤에 형용사냐 부사냐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잠깐 설명할 게 하나 있어요. 잠깐 설명할 게 뭐냐면 자, how라고 하는 이 명사절, how가 이끄는 명사절은 크게 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how라는 의문사가 가지는 의미가 방법이 있어요. 방법. 어떻게 라는 의미로 쓰이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how는 정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넌 얼마나 많이 나이가 들었니? How old are you? How old you are? 그죠? 이때는 뒤에 뭘 달고 오죠.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뭐냐? How far it is. How far is it?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럼 그때는 여러분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둘을 언제는 how가 방법으로 쓰이고 어떻게로 쓰이고 또 언제는 how가 정도로 얼마나로 쓰이는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헷갈릴 염려는 없어요. 왜 그러냐? 얘가 방법을 나타낼 때는 how 혼자 나와요. 어떻게? 그런데 정도를 나타낼 때는 뒤에 플러스 알파를 달고 와요. 즉 형용사나 부사를 달고 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방금 얘기했던 how old, how far, how deep, how tall, 뭐 how many, how much 이렇게 뒤에 뭘 달고 오는 거예요. 얘도 지금 달고 온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달고 온 느낌이죠? 그러면 얘도 방법이 아니라 정도의 뜻이에요. 즉 저기 있는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가 되겠죠.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인, 얼마나 효율적으로가 되는 거예요. 해석으로는 둘 다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마이크가 우리를 좀 안 도와주는 느낌이죠? 자, 마이크를 잠깐만요. 됐죠? 예. 자, 그래서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는 다 가능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형용사나 부사나 how 뒤에 결부돼서 의문사, 즉 정도를 나타내는 의문사절, 명사절로 쓸 수 있다고 똑같아요. 방법일 때도 정도일 때도 둘 다 쓸 수 있고 주어 동사를 가지고 와서 절을 이루고 얘는 명사절로서 목적어로 뭐 주어로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얘냐는 어떻게 구별하는 걸까? 당연히 뒤에 딸려 나오는 뭐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절의 형태, 즉 문장 구조에 따라서. 만약에 이 뒤에 딸려 나온 주어 동사가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즉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와야 되니까 나오는 거고, 뒤에 주어 동사가 완전절이야. 뭐 주어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고, 아니면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왔는데 그 비동사가 보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죠.
굳이 형용사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땐 부사가 답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석으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둘 다 가능한데 문제는 뒷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뒷절을 봤더니 prehistoric family 주어죠. 그 다음에 could have harvested 우리 의미를 갖는 동사 부분은 harvested이에요. 수확하다. 목적어까지 나왔어. wild grains. 그러니까 야생 곡물을 선사시대의 한 가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지 돌낫 정도 가지고 얼마만큼 걷어들일 수 있는지 그 양을 한번 이 사람이 뭐 해보고 싶었는데 이 고고학자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즉 형용사를 필요로 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을 efficiently로 잡아야겠네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부사가 답인 거 나왔는데 우리가 아직 절을 안 끝냈어요. 조금 더 가보니까 정답은 이거 맞고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가 낫을 쓴 거예요. 사용해 본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한 가족이 그 당시에 선사시대에 효율적으로 그 채집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착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요. 근데 그 곡식은 여전히 어디서도 자라고 있대요. 현재 우리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그 와일드 그레인스가 여전히 자라고 있더라. 뭐 이런 좀 한마디로 뭐야 이거 TMI예요.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실제로 낫을 가지고 이제 해본 거죠. 얼마나 많이 수확할 수 있는지. 근데 1시간 만에 그 사람이 수확한 양은 어느 정도였냐면 more than 2 pounds of grain. 2파운드 이상을 1시간 만에 수확을 했대요. 1시간 만에.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대략 계산을 해봐야겠죠. 1시간에 2파운드면 그러면 8시간이면 몇 파운드고 그걸 며칠 정도 일하고 몇 주 정도 일하면 얼마 정도 얻겠다. 그럼 그 정도 해놓으면 1년 내내 먹고 살겠다.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2파운드 이상을 수확을 했다. 근데 그건 우리한테 뭘 시사해 주는 거냐? 바로 이거예요. A family. 한 가족. 여러분 여기 대절이 나왔어요. 대절이 나왔으면 주어 동사가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that are a family 주어예요. 이거 work to 동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얘 동사. 얘는 또 왜 갑자기 관계대명사?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대절을 좀 더 넓게 한번 보니까 여기 동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동사가 두 개일 리는 없잖아요? 대절 속에. 근데 얘는 이미 동사인 게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동사가 두 개일 수 없으니까 얘는 뭐가 답이겠네요? 예, 이 부분에. 그죠? 그러면 관계사 대절 속에 명사절 대절 속에 관계사절이 또 나온 거예요. 살짝 복잡한 구조니까 시험 문제를 냈던 거야. 됐죠? 그럼 이 정도 곡식을 우리가 수확할 수 있다. 그 고고학자가 수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거냐면 3주 동안 for 3 weeks 3주 동안 8-hour days 8시간짜리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동안 8시간씩 일을 했다 그런 얘기네. 그렇게 되면 뭐 어느 정도를 수확할 수 있냐면 gather enough 충분하게 수확할 수 있대요. 뭐 할 정도로 to provide each family member 그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각각의 한 명당 가족 구성원이 어느 정도를 먹냐면 하루에 1파운드 정도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한 450 몇 그램 정도 되겠죠. 그죠? 우리 1파운드니까. 그 정도 곡식이면 하루를 날 수 있나 봐요.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래요. 1년간. 와, 그러면 3주만이라면 1년 동안 놀고 먹어도 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잘하면 이제 정착이 가능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뒤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끝나지 않냐면 보세요. 근데 문제는 3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죠. 근데 1년 동안 놀고 먹으려면 이 수확한 곡식을 잘 뭐 해야 돼요?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But this would have meant 근데 이건 의미하는 게 되죠.
우리가 1년 동안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수확할 수 있는데 수확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뭘 뜻하는 거냐? Staying near stands of wild cereals to, 결국은 자기들이 수확한 이 야생 곡식들 근처에 머물러 있어야 된대요. 왜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to ensure the family did not miss the most suitable time. 첫째, 수확은 내 맘대로 해요? 아니면 딸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우리 아무 때나 사과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잘 익어서 아예 너무 많이 익어서 떨어지기 직전인 거, 이런 식인 거잖아요. 곡식도 마찬가지겠죠. 수확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위해서냐면 가족들이 뭘 놓치면 안 되냐면 most suitable time, 딱 적절한 시간을 놓치면 안 되죠. 뭐 할 시간이에요? 그것들을 수확할 시간이 딱 적절하게 근처에 있어야 돼. 어디 딴 데 가 있다가 또 시기를 놓치겠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ensure 다음에 대정도가 생략됐겠네요. 그죠? 대정도가 생략됐겠고, 그리고 나면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주어와 동사가 다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 또 동사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다 해야겠죠. 그것들을 수확하기에 딱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을 보장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 근처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으려면 이제 nomadic lives 포기해야 돼. 유목민 생활 그만을 해야 된다고요. 계속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한 얘기가 나와요. And having gathered a large quantity of grain,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한 후에 그들은 이제 그거를 그대로 보호도 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걸 원할까요? 싫어할까요? 꺼리겠죠. 그래서 그걸 그냥 보호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걸 꺼리게 됐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방금 읽은 요 문장, 이 전 문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뭐 해야겠네? 정착하게 된다. 뭐 이런 쪽의 소리겠죠. 됐죠? 어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2018학년도 10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켜시고, 네. (2018학년도) 기출도 역시 어법 10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얘도 밑줄 친 어법 부분이 뭘 묻는 건지 일단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1번 interesting. 여러분 우리 마침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감정 유발 동사 했던 거 기억해요, 여러분? 예, 감정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감정을 유발하는 동사들 쭉 정리하면서 ing 형태와 ed일 때 뭐 그런 개념 우리 설명한 적이 있었죠. 딱 그 문제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얘가 interesting이 맞는지 아니면 interested여야 되는지 이걸 보려면 얘의 주체가 뭔지를 봐야 돼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사물인지 이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되겠다고. 즉 얘는 대략만 봐도 오형식 형태 같아요. 그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목적격 보호면 목적어가 주체가 되니까 댐이 사람이냐 사물이냐 도대체 뭘 가리키냐 이걸 봐야겠네. 2번 우리 바로 전 지문에서 전 어법 문제에서 봤던 그 형태죠. 주격 관계대명사 형태예요. 지금 보니까.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뒤에 딸려 나온 동사의 밑줄이 쳐 있다라는 건 수일치인 거죠. 왜냐하면 관계사는 수를 나타낼 수 없어요. 단복수에 관계없이 그냥 우리는 관계사를 쓰니까. 그럴 땐 우리가 선행사 일치시킨다는 건 중딩 때부터 배우나? 이건 좀 심했나? 고딩 때부터 한다고 하죠. 그럼 어쨌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3번이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에 잘 안 들어왔을 것 같다고. 그쵸? 그래서 이 3번이 조금 살펴봐야 되겠네. 그냥 와세 밑줄이 쳐 있어요. 왓절이 오는 거 맞나? 그러면 왓절 뒤에 뭐 주어 동사 따지고 뭐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또 왓절 속에 because절이 중간에 또 삽입돼서 들어왔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은 to get, 투부정사에 밑줄이 쳐 있는데 앞으로 눈을 조금만 돌리시면 이게 눈에 좀 익숙한 그런 구문이라서 저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it 나오고 어떤 시간 개념 나오고 투부정사. 뭘 문제 좀 이따 보겠고요. 5번이 가리키는 건 뭘까? 5번은 started에 밑줄이 쳐 있어요. 그쵸? 예. 이렇게 보니까, 동사에 밑줄이 쳐 있으면, 뭐 주어 동사 구조를 다 절 구조, 문장 구조를 봐야겠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병렬인데, 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눈에 보였느냐? 이걸 좀 묻고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심리학 관련된 얘기예요. For years. 그냥 오랫동안 하죠,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psychology,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turned its attention, 어떤 방향을 이렇게 바꿨었대요. 한마디로 심리학이 어떤 쪽에다가 이렇게 좀 집중을 했었다 그런 얘기네요. 뭐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To the study of negative emotions or negative affect. 즉,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연구, 이쪽에다가 좀 집중을 했었대요. 근데 설마 negative emotions 또는 negative affect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혹시 모를까봐 설명을 해줬어요. negative emotion이 뭐야? depression, 우울, 슬픔, 분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불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심리적인 어떤 negative emotion일 건데 그거에 대해서 심리학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었대요. 긍정적인 거 말고 부정적인 어떤 감정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몰두했었다 그런 얘기네. 심리학이. 근데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쪽에다가 집중을 했던 건 왜 집중을 했던 거냐면 psychologist, 심리학자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find가 오형식으로 쓰이는 경우 많이 보죠? 예, 이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왜 도대체 부정적인 감정에 막 몰두를 했던 거냐면 그것들이 interesting한 그런 분야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말이네. 그러면 댐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죠? 앞에서 말한 그 감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negative emotions. 지금 1, 2, 3, 4, 5 요거예요. 이거 재밌는데? 이거 아주 흥미로운데? 그럼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이 뭔가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걔네들이 심리학자들에게 우리한테 흥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ing가 되죠. interesting 맞죠? 그죠? 이걸 문제로 낸 이유는 사이칼라지스트가 주어이기 때문에 지들이 흥미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흥미를 느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이제 소위 이제 낚으려고 했던 것 같죠. 그죠? 예, 근데 이거는 댐은 위에 있는 negative emotions을 가리키는 거니까 interesting 맞다고요. 왜 흥미가 있었냐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결국 뭘로 이어졌냐면 the presence of psychological disorder.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질환, 심리적인 어떤 병 이런 걸로 보통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 심리적인 질병이 있음을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야, 요거만 잘 연구하면은 이 어떤 정신질환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이거 연구하면 좀 흥미로운데?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however, 그러니까 여기 첫 문장에서는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앞부분에서는 왠지 부정적인 어떤 인간의 감정들이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흥미를 끌었다. 심리학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래서 흥미를 느꼈다. 이 정도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약간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혀요. 뒤집었으면 뒤집은 이후에는 긍정적 감정이 나오고 긍정적 감정도 못지않게 재밌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owever, positive emotions, 긍정적인 감정이 are no less fascinating, 덜 매력적이지 않아요. 결코 그만큼 매력적인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감정도 못지않게 매력적이에요. 흥미로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단지 비록 뭐뭐 때문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예요. 자, if only because of 뭐 때문이냐면 많은 상식적인 어떤 오해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지 않다, 흥미롭다, 매력적이다라는 거. 비록 어떤 상식적인 오해냐면 존재하는 우리 그 개념에 있는 뭐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상식적인 오해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positive emotion도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사가 나왔고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에 하니까 exist 맞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상식적인 오해라고 말했어요. misconception이래. 그러면 결국 긍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tend to라는 동사가 나오면 우리의 잘못된 통념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런 경향이 있어요. 실은 아닌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통념을 설명해요. We tend to think, for example,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자, 제가 여기다가 that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대절이 나왔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대절의 내용은 뭐냐면 positive effect,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어떤 그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의 영향은 by its very nature, 그 본질 자체가 원래 distorts or disrupts orderly effective thinking, 즉 아주 잘 정리되고 질서정연하고 아주 효과적인 우리의 사고를 방해하거나 왜곡시키거나 또는 방해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은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긍정적인 감정은 왠지 뭔가 이렇게 좀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한 이런 사고를 방해하고 왜곡하는 경향, 왜곡하더라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문장 구조가 이상이 없어요. 왜? 주어, 타동사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For example 빼고 보면 대절이 tend to think의 목적어. 좋아요. 대절 여기까지. 좋아요. 됐네. 근데 여러분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대시 또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게 있어요. 대절의 대은 접속사 맞아요. 이 대절의 대은 접속사 맞다고. 근데 문제는 저 접속사는 앞에 있는 we tend to think랑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맞죠? 근데 그 접사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두 개가 나오면 얘도 역시 뭐 해줘야 돼요? 그 대절과 대절을 또 뭐 시켜줘야 돼요? 연결시켜주는 접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좀 이상하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 대절은 앞에 주절과 대절 지가 가지고 오는 절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사는 맞는데 대절이 또 나오면 또 접속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we tend to think that 블라블라블라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대절을 쓰고 싶어. 그러면 and that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근데 안 나왔잖아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죠?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이 what은 대시 돼야 돼요. 그럼 대시 몇 개나 나온 거예요? 3개나 나온 거죠. 그러면 원래는 that 세 개나 나왔으면 그 대절끼리 연결하는 접사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이거 왜 없어? 왜 없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모양을 그 접속사 and, but 이런 걸로 연결하려면 다 일일이 접사를 써요? 아니면 커마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커마 가다가 마지막에만 and 또는 but 쓰면 되는 거죠. 이거예요 지금. 즉 이 that과 that 사이에 or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대절이 3개나 나오니까 그냥 커마로 가다가 마지막에 or를 붙여준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 이미 얼결에 답이 나왔어요. that 대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절, 두 번째 대절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 생각하는 통념이 뭐냐면 positive emotion, 긍정적 감정이라는 건 어찌됐건 간에 좀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한 감정이잖아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or 아니면 하고 또 대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렬이기 때문에 대시 답이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절, 왓절일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절은 완전절이 나와야 돼요. 접속사 대절은. 근데 왓절은 뭔가 빠져 있어야 돼요. 관계대명사든 의문사, 의문대명사 왓이든 간에 자신이 뒤에 절에 주목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왓절은 불완전해야죠. 근데 because절을 여러분이 중간에 삽입된 because절을 빼고 따져보시면 보세요. They cannot have 동사예요. A long-term impact 목적 완전한데요. 완전한 절이 나왔어요. 완전한 절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올 수 없다. 그쵸? 대절은 어차피 완전절에 쓰이는 접사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죠? 예.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통념을 오해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감정, 즉 긍정적 감정이라는 건 생명이 짧아요. short-lived예요. short-lived. 그렇다 보니까 they cannot have a long-term impact. 장기적인 어떤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이거 역시 뭐란 얘기예요? 통념이라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Research has shown the above. 결국 이 연구는 위에 있는 것들, the above. 여러분, the above는 뭐예요? 위에 있는 것들? 위에서 말한 거, 긍정적 감정은 어찌어찌 하다 라고 하는 우리의 misconception, 이거 말한 거예요. 이 misconception을 여러분, be the case면 사실이다, be true의 뜻이잖아요. not to be the case,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때 show는 오형식입니다. 그죠? 그 위에 사실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걸 보여줬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took it a while.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가목적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a while. 시간이 걸리게 했던 겁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 강조 구문이에요. It is only relatively recently. 그것은 겨우 최근에서의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것은 번역 안 해도 되겠죠? 겨우 최근에서예요. 뭐가?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이 that 이하를 깨달은 거. that 이하는 뭐냐면 긍정적 감정이라는 건 가치가 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 자체로라는 수고예요. 그 자체로 긍정적인 감정은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는 최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괜찮은 거, 가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realize의 병렬이네요. 또 동사가 또 뭐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연구해요. 깨닫지도 못했는데 연구를 할까요? 깨닫고 나서 그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겨우 오래됐어요? 아니면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의 일이었던 겁니다. 됐죠? 예. 여러분이 오늘은 좀 많이 졸려하는 것 같아서 한 질문만 더 할게요. 한 질문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역시 밑줄 어법 문제. 자, 기지개 한번 켜시고 사관학교가 눈앞에 왔어요. 졸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그냥 한번 시험 보는 거지 큰 의미 없어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작정하고 간 사람이 안 되고 친구 따라서 오디션 봤는데 되는 경우 있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관학교 말고도 다른 수능 준비들 많이 했던 것이 그날 또 모든 것이 다 100% 발현이 돼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죠? 예전 그 경험도 마찬가지로 제 경험도 그렇고요. 그냥 저도 한번 볼게요 하고 간 친구가 되고, 그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랬던 친구들이
다시 와서 수능 준비하고 죽음 안 받고 막 이런 그런 것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알겠죠?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사관학교 어법 문제는 수능보다는 조금 깊어요. 깊은 건 맞는데 역시 사관학교 문제도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말도 안 되는 저 변방에 있는 어법을 끌어다가 억지로 만드는 문제는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1번. mounted에 밑줄이 쳐 있고 그렇다면 얘가 동사이거나 또는 pp이거나 그죠? 동사나 pp 상황이 되면 이건 pp가 들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겠네. 그 다음에 2번. similar예요. similar. similar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조금 문장 구조를 앞으로 좀 더 가보니까 왠지 좀 매치가 되는 동사가 하나 보이죠? 예, 그거 물은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은 had delivered에 had 다음에는 delivered에 밑줄이 쳐 있는데 요거는 글쎄 뭘 묻는 건지 시제를 묻는 것 같아요. 그죠? 딱히 뭐 물을 만한 게 없어요. 이 had 뒤에 나오면. 그 다음에 4번은 get 그냥 동사 또는 동사 원형의 밑줄이 쳐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자주 우리가 언급을 했던 거라서 잘 아시죠? 앞에 and까지 있어요. and. 그죠? 그러면 이거는 병렬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모를 것이 얘랑 병렬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얘는 틀린 거죠. got 이 시대야죠. 시제일치상. 그죠? 근데 만약에 얘랑 병렬이 아니고 얘랑 병렬이면 to를 또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걸 묻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에 written. 여러분 written 그러면 과거 분사예요. 그죠? 그러면 수식 구조 뭐 이런 걸로 혹시 written이 그 distance를 수식하는 뭐 이런 거이든지 이러면 아니면 뭐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나 뭐 이런 거라면 올 수 있겠죠. 이런 걸 물었어요. 자, 이거는 저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어떤 소식을 전달할 때 지금처럼 우리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편지 뭐 이런 것들이 없던 아주 예전 고대에 ancient Rome이잖아요. 고대 로마 시대 때 어떻게 과연 의사 전달을 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스틸러스 있죠? 스틸러스.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스틸러스? 저는 이거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그 국어 시간에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문체 있죠? 문체. 뭐 어떤 문체, 뭐 여성적 문체다 뭐 이런 게 쓰잖아요. 문체. 그 문체를 영어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 스타일. 글자 그대로 그 스타일인 거예요. 글을 쓰는 어떤 스타일. 근데 그 문체라는 그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스틸러스에서 온 거래요. 어원상. 이게 철필. 이게 쇠로 된 이렇게 뭐 글씨를 쓸 수 있는 뭐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왔다는 거.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나오는데 어디 갔어? 어디 있지? 파피루스 어디 있죠? 파피루스? 여기 있네요. 그죠? 예.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는 그 글씨를 쓸 때 쓰는 이런 어떤 그 판 같은 뭐 종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나온 어원이 페이퍼죠. 페이퍼. 그죠? 이게 스타일이 여기서 나온 거고. 그죠? 이거 그래서 어디선가 하여튼 들어봤나 했더니 이 국어 시간에 하여튼 저는 들어봤던 기억나. 비문학이었나 뭐였나 하여튼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지문이 한번 가보죠. In ancient Rome. 고대 로마에서는 messages sent over short distances. 굳이 여러분 여기서 sent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뒤에 동사가 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고대 로마에서는 짧은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보내지는 메시지는 커마고요. 스틸러스라는 철필로 쓰여졌대요. 어디에? 왁스 태블릿이라는 데요. 그러니까 왁스 밀랍으로 되어 있는 어떤 이렇게 판이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밀랍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르면 써졌겠죠. 뭐 그런 걸로 쓰였다. 근데 그거는 그런 어떤 메시지는 for which a quick reply was expected. 아주 빠른 답변이 예상됐다. 썼으니까 가져가면 그 사람이 또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그 판 있죠. 글자를 쓰는 판. 거기에는 mounted in wooden frames that folded together like a book. 책처럼 이렇게 접힐 수 있는 나무의 틀에
이렇게 장착이 된 태블릿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무 판이 돼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왁스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 뭐 그런 상태인가 봐요. 이렇게 접고 거기다 철필로 막 쓰고 이랬던 상황인가 봐요. 공교롭게 이 태블릿이 요즘은 진짜 태블릿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다음에 그 판. 근데 그 형태랑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비슷해. 우리 이거 쓰잖아요. 그죠? 똑같이. 근데 이 마운티드가 맞냐고 물어본 건데 이 판이 탑재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니까 PP는 맞겠죠. 그 다음에 to modern eyes, 우리 같은 현대인들의 눈에는 these tablets, 이 판이 with their flat writing surfaces surrounded by a wooden frame, 나무판에 의해서 이렇게 뭐 된 채 둘러싸여진 채 글씨를 쓰는 어떤 평평한 판과 함께 판이 있는 채 이런 태블릿들이 뭐처럼 보였겠어요? 여러분 look이라는 동사 뭐뭐처럼 보이다 보호 필요한 동사 맞죠? 이형식 동사. 그러면 similar는 맞는 거죠. similar 보호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차라리 이거 어차피 기출문제긴 한데 얘를 밑줄을 이쪽에다 넣었으면 헷갈렸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바로 뒤에 부사가 있으니까 부사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예전에 look 다음에 부사를 쓰고 여기서 문장이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러면 뒷줄은 안 보고 look 뒤에 부사 온 거 부사에다 밑줄 쳐갖고 낚시 문제로 꽤 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쳐 있으니까 뭐 별로 어려울 건 없네. 비슷해 보일 거래. 우리 같은 현대인들의 눈에는 뭐랑? 진짜 태블릿 컴퓨터랑 비슷해 보였다 이런 얘기. 요만한 판에다가 썼던 거니까. The recipients는 뭐예요? 보내는 사람 반대말 뭐죠?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받는 사람. 그 수취인. 그 수취인의 response. 응답은 could be scratched onto the same tablet. 똑같은 판, 태블릿 위에 이렇게 긁혀서 써질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너 언제 올 거니? 이렇게 만약에 썼으면 그 사람이 그 위에다가 또 더 굵게 쓸 수 있다. 막 그런 얘기 같아요. 스크래치를 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and the messenger who had delivered it. 그것을 뭐 했던 거기까지 배달했었던 messenger. 그 뭐라 그래 이거? 우리말로 messenger. 그 이렇게 전가를 보내는 사람. 그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야 뭐야 하여튼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걸 했던 사람이 다시 would then take it straight back to the sender. 보낸 사람한테 다시 또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 판 하나 들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먼저 배달을 한 다음에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가 얘가 더 빠르다라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제? 과거 완료. 굳이 말하면 얘가 먼저고 그걸 이미 배달했던 메신저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시 샌더에게 보내곤 했던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가 시제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would take보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 관계상 중략하고 여기부터 가죠. Within the city. 도시 안에서 this was a handy way. 이건 손쉬운 방법이었을 거래요. To send a quick question to someone. 누군가에게 빠른 질문을 보내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었을 거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한두 시간 내에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을 거다. 아까 얘기했듯이 투부정사, 원형, 또 원형 쓸 필요 없겠죠? 또 to 쓸 필요 없겠죠? 원형만 쓰면 되겠죠. 4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letter sent over longer distance. 지금은 좀 짧은 거리인데 좀 긴 거리에 보내진 이런 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태블릿 말고 파피러스라고 하는 곳 위에 쓰여지게 됐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주어 다음에 이 sent는 당연히 pp일 테고 수식이고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동사 될 수 없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were written. 그죠? 그래야지 우리 편지가 직접 쓰면 안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편지가 지가 혼자 막 쓰면. 그래서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were written이 돼야 된다. 그 동사가 were가 빠졌어요. 그쵸? 예,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값이 더 비쌌다. 더 가벼우니까. 파피루스가 약간 종이 형태였나 봐요. 그죠? 요 정도로 해서 정답을 우리가 5번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